반갑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표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천과 후천에 대한 말씀을 음시대, 양시대 이제 그렇게만 자꾸 말하니까 그걸 현실적으로 조금 더 가깝게 표현해 주신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말씀을 받들어서 현실에서는 어떤 것이 선천의 마음이고 어떤 것이 후천의 마음인가. 내가 지금 현재 후천 개벽시대 1924년 이후니까 후천 개벽시대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또 선천시대 같은 마음을 쓸 수도 있으니까 이 시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선천시대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끼고 기르는 때라면 후천시대는 아이가 자라서 성인으로서 부모에게 보온하는 시기와 같다. 지금 세계 여기저기서 가끔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어린아이의 태를 벗어나 어른으로 성장해 보겠다는 울부짖음인 것이요. 선후천이 바뀌는 데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력으로서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어른의 생활이란 스스로 힘을 길러 자유롭게 보온하는 것이다. 선천은 음시되고 후천은 양시되고. 근데 그것이 음시대, 양시대는 잘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럼 현실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사는 마음이 선천의 마음이고 어떻게 사는 마음이 후천의 마음인가. 사람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정산종사님께서 한우란 한이치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선천시대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끼고 사는 것 기른다. 후천시대는 아이가 자라서 성인으로서 부모에게 보온하는 시기와 같다. 선천시대는 어린아이를 내가 끼고 이렇게 기르는데 후천시대는 이제 아이가 자라서 성인으로서 부모에게 보온.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어린아이,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가 젖을 한 3살까지 먹고 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다 기르는. 지금은 일찍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건 그것이 성인이죠. 아이는 몸은 어린데 마음은 성인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이거 먹고 싶고 이거 입고 싶고 하는 것이 그것을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 안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선택해 주는 것으로 잘 안 가는 거예요. 선천시대는 부모가 끼고 산다는 것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모든 걸 부모가 시키는 대로예요. 그래서 이걸 입게 되면 이건 입고 또 이걸 먹으라면 먹고 다 따라가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성인이 돼서 부모에게 보온하는 시기와 같다. 정산종사님께서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를 리더하는 격인데 보온하는 격이 되면 부모가 자기에게 따라가는 형인데 지금은 부모들이 살아가는데 자녀의 도움 안 받고는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부모가 100% 중고등학교까지는 거의 부모가 시킨 대로 하고 다 부모의 뜻을 받들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 핸드폰을 쓸 때도 자녀 도움 없이 쓸 수가 없고 컴퓨터를 쓰는데도 자녀 도움 없이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음식점을 하나 가더라도 뭘 달고 또 음식도 보면 아이들이 먹는 것이 다 다른데 그것이 어디가 더 잘하고 어디가 더 못하고 그런 걸 어린아이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음식도 모르고 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후배들이 어디 가서 뭐 하고 오면 그걸 제가 듣고 따라가야 되지 제가 앉는 형식으로는 일체가 안 돼요. 제가 동사무소 지금 요새는 주민자치 하는 거기를 가면 옛날에 저희들이 호적 등본, 호적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가니까 그런 것이 말이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저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이걸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가족 무슨 조사서도 있고 근데 가족 조사는 없었는데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지금 시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 사물을 보거나 가정 일을 하거나 시장을 가거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훈하는 시기인데 하여튼 그 아이들의 도움을 받자는 게 도움 받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랄 때 부모 도움 받듯이 지금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아마 보훈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그 아이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현실에 적응하기 어려워요. 지금 이제 세계에서 혁명이 일어난다. 지금 러시아도 싸우고 독립을 위해서 작은 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근데 그것은 어린아이의 틀을 벗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그렇게 정산웅 목사님께서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지배국이 지배를 받는 나라가 지배하는 나라에게 자꾸 부딪히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도 독립해서 내가 자유로 살고 싶다. 우리도 독립의 자유국가로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성장해 보고 싶다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은 100% 누르면 끝나잖아요. 지금은 100% 눌러서 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 싸우고 있는 것도 옛날 같으면 이스라엘이 큰 나라에게 누르면 되는데 가자지구라는 데가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거기에 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향해서도 일어나고 싶고 독립하고 싶고 이기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작은 것에 옛날에는 작은 것은 힘이 없고 강이 힘이 있는데 지금은 작은 것에도 힘이 각각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들고 일어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노동자하고 사측도 옛날에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했잖아요. 지금 노동자에서 너무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해서 이제 투쟁을 하잖아요. 사측하고. 근데 그전에는 눌러도 이 사람 한두 사람 치면 이게 끝나면 지금은 한두 사람 쳐갖고 안 돼요. 다 같이 일어나서 또 힘을 얻고. 그것은 밑에 하부 계급의 진리적인 여기 보시면 힘이 서려 있어요. 이렇게 어른은 될 수 있는 힘이 그 하부 계급에 있어요. 옛날에는 강계가만 있었기 때문에 강이 힘을 쓰면 아래는 힘을 옛날에 힘을 아래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 후천 개벽 시대는 변화의 세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도 힘이 아까 하늘에서 땅에서 그랬는데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을 뭉쳐서 가면 상대를 강한 사장급 지배계급을 이길 수 있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왔잖아요. 프랑스 혁명이나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거나 또 노동자와 사측의 계급의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옛날에는 생각지 못하는 일 아닙니까? 어디 감히 사원이 회사 측을 향해서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그것은 세계 기류 자체가, 기운 자체가 땅의 세계, 많이 힘이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위에 힘이 있던 것이 이제 많이 공개적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갖추면 위를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 이 우주의 기운의 변화라고 보신 거죠. 선천 시대는 위에만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면 끝났는데 지금은 후천 개벽 시대는 이것이 힘이 아래로도 많이 가져 있기 때문에 아까 인간의 세계로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상부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음계에서 했었던 임해망나 이런 몸을 못 받은 힘인 귀신들이 현실에서 몸을 받고 있는 사람도 이길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이제 인계에서 선천을 지배하는 시대. 그러니까 하부 조직에서 힘을 많이 받는 시대가 후천 개벽 시대에서 전환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윗계급하고 아랫계급이 전환이 돼서 지금 적자하고 서자가 없어지고 양반과 상놈이 없어지고 남자와 여자도 상하관계가 없어지고 이렇게 부모와 자녀도 상하관계가 없어져서 자녀가 힘이 더 받는 시대가 됩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시대가 후천 시대의 상징적이고 후천 시대에는 그런 마음으로 가질 수 있어서 그 밑에 사람들이 힘을 받아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힘을 받아서 윗사람을 위에 상부 조직을
같이 힘을 해서 상부적 약화가 되고 하부가 힘을 얻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선천과 후천의 바뀌는 때 일어난 현상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자를 없애고 서자를 하자고 막 해도 그런 것이 아니고, 민족도 우리가 한민족이 굉장히 높지만 동남아에서 들어와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 우리 한민족이 뭐 백이민족이라고 우월심을 가져보더라도 농촌에 가면 50% 60%가 동남아 인구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촌 보니까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길렀던 음식이나 채소나 과일을 여기서 잘 심어가지고 그걸 판매해가지고 농촌이 많이 부촌이 되는 집이 있어요. 옛날 우리 한국식 그 채소, 야채, 한국식 과일이 아니라 열대과일, 동남아 과일을 와서 심어가지고 동남아 채소를 심어서 그걸 판매해서 부촌이 되어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기운이 다 이렇게 선후천이 교육되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 음식을 가지고 전통적인 음식을 가지고 해서 지금은 저것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야채도 한국적인 야채가 동남아에 있는 야채를 크면 그것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은 선후천이 바뀌는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어서 그런 힘들이, 다른 힘들이 힘을 받아서 어디도 가서 움직이면 거기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선후천이 교역되는 시대다. 이런 흐름을 보셨기 때문에 이런 시대는 물질이 완전히 개벽되는 시대, 우주 자연의 변화가 다른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잘 살 수 있는 정신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동남아 사람들이 농촌에 5, 60%가 오면 우리는 백이민족이라고 우월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좀 저개발 국가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들어 살면 그래서 같은 인격으로 한국민하고 똑같은 동격으로 대우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것이, 그런 기운을 느끼신 것이 대종사님이고 선지자들의 말씀이다. 그런 것들을 인력으로 억제하기 어렵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책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바람하고 해하고 경쟁을 합니다. 저 사람이 가는데 옷을 누구 힘으로 옷을 벗길 수 있냐, 그렇게 옷을 이렇게 뇌투를 많이 입었는데, 그러니까 바람은 자기가 그 옷을 벗기려고 막 바람 세게 불어요. 그 세게 불이고 옷을 못 벗죠. 더 막 움츠리고 더 입지. 근데 햇볕은 햇빛을 막 비치니까 더우니까 하나씩 옷을 벗어. 그렇게 기운이, 바람의 기운이나 햇볕의 기운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운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바람이 지가 옷 벗길 수 없는 바람의 힘 자체로 하고 햇빛을 하는 것처럼 우주의 기운이 움직여서 변화하는 것이지 사람 인력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천시대, 후천시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기를 때 3살 되면은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도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을 부모가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더라. 절대로 안 돼. 사랑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기운 자체가 바뀐 것이다. 그래서 어른의 생활이라는 것은 어른의 생활, 후천시대가 어른인 생활인데 이거는 스스로 힘을 길러 자유롭게 보존하는 것이다. 자기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유학을 가고 싶은데 가정이 가난하고 학교가 2류, 3류 학교 못 가네. 지금 그것을 벗고 내가 힘 타는 대로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시대다. 그것이 이제 내 힘을 길러서 내가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처음에 좋은 학교 들어가지 않으면 유학을 못 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2류나 3류 학교에서도 자기가 노력을 해서 다른 많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받아진 힘으로만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2류, 3류 학교에서도 개척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4년제 대학이 우월하지만 지금은 4년제 대학을 했어도 다시 2년제 전문대학에 편입에 들어가서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현실을 사는 거잖아요.
이 전통 사회의 모든 룰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어느 여건이 있든지, 내가 초등학교를 나왔든지 중학교를 나왔든지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힘을 다해서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에 관계없이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교수도 되고 유학도 가고 또 다른 그 정규 학교만 나와서 인류 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오디션에 가서 어디 그 대회하는 데 가서 1등하고 하면은 다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까지 자기가 공부를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어떤 제도에 묶이지 않고 내가 공부하고 내 스스로 힘을 길러서 어디든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대가 후천 시대. 그래서 정산종 목사님께서 저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에 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다. 선성의 말씀에 선천에는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하나 후천에는 모사는 제천이요 성사는 제인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옳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뜻에서 하신 말씀이지 어느 시대를 물론하고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는 말씀은 바꿀 수 없는 판에 박은 말씀이다. 한 제자가 이제 선성은 먼저 선자지 성 먼저 다녀가신 성인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버님 열반하신 아버님 보고 선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선성은 돌아가신 옛날 성인의 말씀에 선천시대에는 모사인을 꾸밀모 계략한다는 일을 계략하고 도모하고 만드는 것은 사람에게 있고 있을 때자 사람인 자. 성사 이룰 성자지 이룰 성자. 그래서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 도모 하늘의 제천. 모사 제인 성사 제천. 하늘에 있다. 제천. 이게 있을 때자 하늘 제천. 우리가 옛날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데 내가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 일을 이루어주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계략하고 도모하고 일을 만드는 것은 사람에게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제천에 있다. 후천에는 모사, 일을 하는 거, 일을 꾸미는 거, 일을 도모하는 거, 일을 계획하고 일하는 그런 것은 제천이요. 하늘에 있고 성사, 일을 이루는 것은 제인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옳으냐? 이것은 좀 이게 선천의 반대말을 하는 거죠. 선천에는 일을 꾸미고 계획하는 건 사람이 하고 그 일을 이루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늘에 있다. 그런데 후천에는 그런 반대로 일을 하는 것을 꾸미고 하는 것은 선천을 반대로 해서 하늘에 있고 이루는 건 사람한테 있다. 그 말이 옳으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사람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뜻에서 하신 말씀이지 어느 시대를 물론하고 모사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있고 일을 이루는 건 제천이라는 말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반대로 물어봤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제천에 있다. 그 말은 이제 같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뜻은 우리가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늘에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제 그것을 저도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 똑같이 일을 하는데 똑같이 공부도 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못 하느냐. 이것이 이제 인과가 있으면 이를테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부를 하는 시간이 이 사람도 5시간 공부해. 이 사람도 5시간 공부했어. 그럼 결과가 똑같이 잘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인과가 원인에 따라서 이 결과가 된다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5시간 일하고 이 사람 5시간 하고 또 운동을 해도
이 사람은 5시간 하고 7시간 했어. 그럼 결과적으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7시간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잘해야 돼요. 이건 조금 적게 잘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래 이제 거기에서 인과가 많이 고민을 하고 인과가 도대체 무엇인 거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 현실적인 인과는 현실적으로만 지금 출발이 어디냐? 출발이 지금 금생이다 이 말이에요. 금생에. 금생에 봤을 때 A라는 사람은 5시간 했고 B라는 사람은 7시간 했어. 근데 결과가 이 사람이 더 커야 돼. 이 사람이 작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꼭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반대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 차이는 다른데 또 같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운동을 해도 똑같이 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런 수가 있고. 공부를 같이 한 방에서 공부를 했는데 다른 수가 있고. 이런 걸 보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고민을 넘는 것이 이제 이 출발 이전에가 어떻게 됐냐면 운동에 대한 능력이나 재능이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같지 않아요. 틀려요. 그러면 틀리기 때문에 그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5시간에도 훨씬 많이 갈 수 있고 재능이 부족한 사람은 7시간에도 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능이 뭐 능력이나 재능은 어디서 온 거냐 이것은. 능력이나 재능이 어디서 오는 거야.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값이 틀리게 나오니까 그럼 능력과 재능이 이것이 퀘션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들 어릴 때는 그 보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떨어졌다. 그럼 부모가 돈을 대주면 들어가요. 그 제가 이제 전주에서 저는 중학교를 들어갔고 이제 저보다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서울에 가서 부모님의 힘으로 좋은 중학교를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많이 배우거든 고등학교 좋은 학교 가요. 또 대학도 가요. 나중에 이제 20, 30대, 30대 돼서 이제 상황은 굉장히 많이 바뀌죠. 학력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 생각할 때 초등학교 때 내가 나보다 부족했는데 많이 올라가는데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인과가 있으면 정확한데 인과는 정확한 거 아니에요?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 보태기, 셋은 다섯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 이 땅에다 곡식을 심어보면 똑같이 한 나라씩 심어도 옆에 바다, 우리 바다 곡출이 달라요. 근데 거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 밭이 옥토냐, 밭에도 차이가 있고, 또 이제 기르는 과정에서 부지런한 시기에 더 많이, 잡초도 많이 제거하고, 약도 많이 하고, 이런 과정이 또 있어요. 그럼 그런 과정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져요. 곡출의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밭과 그 종자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밭을 많이 메고 또 물도 많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겸해져서 합해져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내가 능력만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가 공부하는데 내가 어떤 직장을 갔는데 운동을 잘하는데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나한테 수반이 되어야 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부모를 만나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을 얻는 것도 그 좋은 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날씨를 잘 만나서 비도 적당히 와야 되고 태풍도 없어야 되고 또 밭도 그래야 되고 또 부지런한 주인을 만나서 잡초도 많이 뽑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겸해서 다 합해져서 물건이 결실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금생에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지만 여러 가지 여건, 부모도 그런 그런 조건에, 다른 조건도 있지만 경제적인 조건에, 또 공부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가지고 앞을 해체를 해줄 요건에, 또 가서 여러 가지를 잘 만났을 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전에 생각해, 그렇구나. 좋은 부모, 좋은 여건, 좋은 바람, 좋은 비를 만나 이런 좋은 여건이 같이 보게 돼야 돼. 그냥 그것도 인연복도 실력이다. 인연복이 겸해져야 간다. 이제 우리 전부 출신이나 이제 교도님들도 보시면 내가 더 잘하는데 옆에 사람 못 당해요. 근데 선생님이 학교 가면 선생님이 아까 이제 공부도 저 부족한 애가 더 잘하는데 나도 똑같이 저 옆집 보고 똑같이 하는데 선생님이 더 이쁘게 보고 더 미흡게 보고 또 건강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볼 때 그것이 안다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다 갖춰졌을 때 결과가 달라져요. 그런 여건이 우리가 저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은이라고 생각해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 만나면 이걸 성공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어긋나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사은의 힘이라는 게 대단히 위대한 거예요. 법률이 내가 모든 걸 아까 여기 일을 했어요. 내가 일을 다 했는데 성공의 제천 하늘이 도움이라는 하늘 지금 앞으로는 하늘이라는 게 아니고 하늘이 사은의 은혜 천지 부모 등 법의 흐름도 나하고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은의 도움 없이 내가 일어날 수가 없고 또 사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능력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과 의치는 제가 그래서 이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인과 의치는 영생이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건 과거의 힘이 역량과 능력을 갖추는 건 과거의 힘이에요. 과거의 힘이 내가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출발할 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 과거예요. 과거는 뭐예요? 전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영생이치가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 것이 인과이치가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생에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여건에 아까 똑같은 실력인데 아까 그렇게 친구는 그런 일이 당하니까 대학을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서원이 달라서 이제 다른 데로 갔고 또 다른 여건은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 인과라는 게 영생의 이치가 바탕이 되고 또 사은의 협력이라는 게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제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저렇게 잘하고 못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제천에 있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천이나 후천이냐 노력하는 건데 방법이 다르고 이제 얻는 그 상황이 다른 것 뿐이다. 다시 또 선천에 대한 말씀을 공부를 하면 학인이 묻기를 선천 기운이란 어떤 기운이 오니까 답하시기를 선천 기운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 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 해의 새 잎이 득세하는 것 같이 이기욕이나 미신 등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동양의 옛 성인들은 통달한 어른들이라 하도 낙세 이미 선후천의 대운을 밝혀놓으셨나니라.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선천 후천을 하도 말하니까 아까 음양으로도 말씀하시고 밤의 시대, 낮의 시대도 말씀하셨는데 1924년 이전에 그 선천 시대의 기운은 어떤 것이냐? 답하시길 선천 기운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다.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천 시대, 음시대, 양시대 그러는데 양시대에는 음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법칙하고 다른 것이다.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양반 상놈 또는 적자 서자가 있어요. 그거는 현 시대에는 그것이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까지 하냐면 성도 엄마성, 아빠성 달아. 또 이제 이혼해가지고 새 아빠, 새 엄마가 생기면 또 거기에 따라서 성이 또 바뀌어지면 새 아빠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것이 과거에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지금 현재 시대도. 근데 이것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이 새 시대의 어긋나는 정신이 선천이에요. 그럼 한 번 태어날 때 서자면 절대로 그냥 그것이 아니고
또 한 번 태어날 때 아빠 상이냐? 그럼 그거 아니고 바꿀 수도 있어. 옛날에는 그런 게 바뀌면 엄청나게 수치고 그게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관계가 없어요. 새 시대의 기운, 후천시대의 기운은 그것이 현재 살고 있는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내가 각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번 태어날 때 가지면 그걸 절대 못 바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태어나면 절대로 성을 못 바꿔요. 또 한 번 서자로 태어나면 적자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그런 관계 없어요. 그것이 과거 선천기운하고 후천기운 차이가 그것이다. 그래서 지금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은 선천기운이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 현대에 맞게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80 노인이 5살 먹은 어린이한테 물어봐서 살고 또 그런 어린이 배워서 배움을 받아서 살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대에 살고 있는 시대의 정신과 틀리면 선천기운. 현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기운이 그런 선천기운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선천시대인이다. 아까 그 날짜로 1924년 1월 1일이 후천개벽시대에서 그 이후에 사는 사람은 후천시대에 사는 사람이기는 하나 선천기운과 후천기운을 따지고 보면 선천기운이라는 것은 과거시대 1924년 이전에 살고 있던 마음으로 가지고 그런 기운으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선천시대 사람이에요. 현재 몸은 후천시대에 있지만 마음은 선천시대에 사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정산종사님께서 해석을 너무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후천시대는 시대라는 시간과 지역에 현대라는 지역, 시간과 현대에 살고 있는 이런 현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은 후천 지금 1924년 이후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나 하고 있는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 근데 요즘에 그 갑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갑질. 그게 선천시대의 마음이에요.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또 막 작년에 보니까 막 물론 대한항공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어떤 시대에는 막 그 직원을 막 때리고 막 구박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선천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후천시대는 아니에요. 현재 새 시대에는 정신이 어긋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진도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을 가지면 후천시대 하루를 살면서도 윗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힘으로 위에서 아래를 지배하는 힘으로 사는 것은 선천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 안 맞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고발하고 안 맞는, 현실 안 맞는. 저희들이 옛날에 저희들 시대에는 그 군인을 아들을 안 보내고 싶기도 하고 본인들도 가기 싫었어요. 지금보다 군인 사회가 훨씬 더 엄격하고 상하가 엄격해서 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래서 이제 누가 힘만 했으면 군대를 빠지고 싶어 했어요. 안 가고. 근데 만 힘이 없어서 같이 힘만 있으면 다 안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조금 흘러서 그런 힘을 가지고 안 가진 사람이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니까 다 문제가 됐잖아요. 위에 강자로 있는 군인을 가는데 힘이 필요한 데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안 간 사람들은 그것이 강자잖아요. 강자의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그것이 현대에 안 맞기 때문에 그 문제가 돼서 안 됐잖아요. 그것이 선천기운과 후천기운인데 그렇게 하자고 누가 공인은 아니죠. 하지 말자고 했던 게 다 통용이 됐는데 지금은 하지 말자고 한 것이 다 드러나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것이 안 되네. 근데 이것이 선천기운과 후천기운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뒤에서 자기 힘이 아닌 뒤에서 힘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 부족해도 박사 학위증만 있으면 교수가 되는데 지금은 박사 학위증이 있어도 노래를 실질로 잘 하는 데가 필요한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 가르쳐요. 그래서 선천기운과 후천기운의 정신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통행됐던 많은 것들이 지금 거의 도로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가 지난해의 묵은잎은 어쩔 때 떨어지고
새해의 새 잎이 득세를 하는 것 같다. 작년에 있었던 아무리 아름답고 고운 잎도 가을이 되면 떨어져요. 벌레 먹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잎도 오늘 묵은 잎은 떨어지고, 새해에 새 잎이 나는 것이 작고 부족해도 그것이 득세를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의 선천시대의 기운은 어떤 기운이냐면 이기용, 이로울 이자, 자기 기자, 몸 기자, 몸 기자, 자기. 이건 이로울 이자. 자기를 이롭게 하는 욕심, 욕자. 자기를 이롭게 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심. 또 미신, 정법으로 믿지 않는 거죠. 그런 등 이런 것들이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인데 결국 새 세상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리라. 새 시대에는 이제 이타심이고 공도주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밤 시대는 선천시대, 낮과 밤이라고 할 때 밤은, 낮과 밤이라고 할 때 밤은 어떤, 저녁에는 이제 우리가 퇴근하고 다 와서 저녁 식사하고는 방에 들어가요. 내 집에 방에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식구만 만나요. 밤중에 손님이 특별히 오지 않는 한은 내가 안 움직이지만, 움직이더라도 이쪽 방, 저쪽 방, 저쪽 방에서 우리 식구들만 만나요. 조금 움직이더라도. 낮이라는 생각은 어느 시간이냐면 아침 식사 딱 하면 밖으로 다 나가요. 밖으로 다 나가서 외부로 다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 누구냐? 다 남을 만나요. 밤에는 다 우리 식구만 만났어요. 낮에는 다 우리 식구는 저녁에 만나고 낮에는 100% 다른, 뭐 부모가 하는 회사에 취직하거나 부모 같이 일하는 일터, 뭐 가게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외에는 거의 다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나의 행복과 불행이 누구한테 달렸냐면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 그 여건 속에서 행복하냐 불행하냐 기쁘냐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그냥 많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낮에 행복하게 살려면 누구를 잘 만나면 밖에서 만나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타인을 만나는데 그게 타인이죠. 남이 타인을 잘 만나야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기분 좋게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타인을 좋은 인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어코 안 좋게 말하는데 내가 좋은 사람은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좋게 말하고 평화롭게 해주고 그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밖에 사람, 다른 사람 통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남에게 좋은 말을 많이,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타 마음이에요. 이타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롭게 해주고, 다른 사람이 좋게, 기분 좋게 해주고, 다른 사람이 편리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후천 시대에는 낮의 시대인데, 낮의 시대는 가족은 놓고 다. 그래서 이것이 공도주의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잘 살 수 있는 법으로 사는 것이, 밤에는 우리 식구끼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 식구만 좋아하는. 이기주의, 가족주의, 국가주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돌아온 시대는 낮이씩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타, 공도, 가족주의도 안 되고 국가주의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족주의가 안 되는 것은 어렸을 때 농업만 하고 살면 동네에서만 살아요. 거의 1년에 뭐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럼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잘 살면 돼요. 근데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가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차를 갖고 자기 도만 사는 게 다른 도로 가요. 다른 도에 가서 사고를 많이 당하는데 사고를 당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자기 동네에서만 살 때는 동네 사람하고만 살면 되는데 밖에 나가서는 어떤 사람을 만날 줄 모르고 모든 사람한테 잘해야 그 좋은 인연이 만나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화를 갈 때 한국에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미국하고 막 통과를 한국의 농산물을 열어라. 그 미국 것도 열어라. 우리나라는 안 연다.
농업에 절대 안 된다. 밖에까지 들어오면 우리 농사가 팔리질 않아서 안 된다. 그렇게 싸울 때였어요. 소고기도 여기 팔아라, 농산물도 팔아라, 막 그런 시대에. 그제 미국이 왜 부자 나라가 돼가지고 왜 우리나라를 저렇게 소고기를 팔으려고 그러고 채소를 팔으려고 왜 그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미국을 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자라는 소는 엄청나게 많이도 자라고 엄청나게 넓은 들에서 엄청나게 말 그대로 목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고 있어. 그 많은 소를 보고 우리나라는 저렇게 소를 잘 길러서 하지 않기 때문에 소고기를 질로 보고 양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당하지를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좀 시간이 지나서는 왜 미국 사람이 우리한테 팔려고 그러나. 저희들 그때는 이제 가전제품 삼성 LG에서 전자제품 파는 가게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럼 여기는 LG만 팔고 여기는 삼성만 팔고 여기는 다른 제품만 팔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가게를 열었어요. 그러면 우리 식구끼리 삼촌도 사고 사촌도 사고 사돈도 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식구 아닌 다른 사람이 사줘야 돈을 벌 거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자기 식구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많이 사줘야 돈을 벌 것 같다. 그럼 우리 나라에서 나는 모든 육가공품이나 농산물이나 이런 공산품 이런 것이 다 우리나라에서만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걸 사줘야 잘 팔려. 우리나라 한참 일본만 갔다 오면 코끼리 밥솥을 사오는데 아주 굉장히 많이 샀어요. 미국 가면 이제 커피도 많이, 초이스 커피도 많이 사오고, 대리미도 많이 사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럼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팔으니까, 일본도 우리한테 팔고, 미국도 우리한테 팔으니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리 커도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걸 자기 나라 식구끼리 팔면, 그 자기 식구의 나라는,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나라한테 계속 팔아야 돼. 우리나라도 큰 나라에도 팔지만 작은 나라에도 많이 팔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같이 서로 팔고 주고받고 해야 사람이 살지, 끼리끼리 아까 가족 이기적으로 우리나라만, 우리 가족만, 우리 도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대산연구사님께서 세계는 하나고 진리는 하나고 인류도 한 가족이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서 교도가 많이 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서 세계가 하나가 되고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이미 세계가 다 하나가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후천시대의 기운은 이미 다 퍼졌어요. 언제부터? 1924년 이후부터. 지금 갈수록 서로 많이 퍼져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서 거기다 세금도 내고 거기 인군 인력도 쓰고 노동도 해서 월급도 주고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네 나라에서만 만들면 와서 만들면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 하나로 열려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것이 후천 시대의 다 함께 사는 하나의 세계.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 가서 공장을 만들고 일본 가서 만들고 저 베트남 가서 만들고 우리가 옷이 보면 거의 베트남에서 만든 것이 많잖아요. 그것이 이미 다 세계가 하나가 돼서 후천 시대의 기운은 다 그렇게 하나가 돼서 서로 오고 가고 주고받고 하는 시대가 이것이 후천 개벽 시대.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만 먹고 살고 미국만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샌가 다 열렸어 지금. 그러니까 후천 개벽이라는 새로운 기운이 새 시대의 국가와 국가가 열고 나라와 나라가 열고 가정과 가정이 열고 도와 도가 여는 시대가 된 것이 후천 시대의 산업, 선천 시대 산업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새 시대의 새로운 정신이 열리는 것이 이미 1924년부터 열렸다고 보시면 지금 100년이 지났으니까 그 기운이 많이 열려서 세계가 지금 다 하나가 됐어요. 관광객도 서로 모시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나가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많이 데려와야 생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영광에 있는데 영광에서도 그 도로도 많이 고치고 영산 성대도 굉장히 많이 길이 바뀌었어요. 서해안 시대를 위해서 서해안 그 해안도로를 제가 한 5년 살았는데 한 10배 이상으로 크고 넓어지고 좋아지고
훈련은 영광 훈련원 앞에 뭣도 만들어주고 둘레길도 많이 생겼어요. 영산 수도원에 계신 어른들이 그 둘레길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다 우리 도에 우리 군에 사람을 오게 하고 우리 구에 우리 구민이 우리 군민이 잘 살도록 만들어야 다른 사람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완전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열려 있는 것이 이제 영광군까지 다 와서 생겼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선천시대가 다 가고 후천시대가 어디까지 군단위까지 갔어요. 우리나라 농촌의 뭐 70, 60%, 70%가 타민족이잖아. 이제 그렇게 다 세상에 다 열리고 이기심이고 이기욕이고 국가주의로 살 수는 없는 사회가 국가 뭐 어디 유엔에서 회의한지는 없지만 다 열렸어요. 그래서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은 세상에 발붙일 수가 없어요. 나만 살고 이기심으로 살다면 안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 후천 개벽 시대의 삶의 모습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동양의 성인들이 근데 이런 말씀을 저는 대종사님이 하시고 정산종 부사님 하시고 대산종 부사님 하셔서 이 어른 대종사님이 진리를 깨치시고 정산종 사님도 진리를 깨치셔서 그런 말씀 하셨나. 근데 그것이 이런 의견이, 이런 의식이, 이런 생각이 동양의 옛 성인들이 통달하신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셨다. 저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 보면 하돈학사라는 곳에 선우천의 대운이라는 말이 이미 나와요. 옛날 중국이 처음 열릴 때 다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없는 법을 새로 깨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역사 속에서 흐름이 있어요. 어떻게 선천시대가 이렇게 생겨 후천의 기운이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것이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이 아니라 일대겁이라는 세월 속에서 오고 가기 때문에 선천시대의 성자들이 많이 이미 후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는 대종사님 법만 생각하고 대종사님의 물질문명, 정신문명, 개벽만 얘기하고 그 선우천을 거기서만 본 줄 알았는데 다른 이미 많이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공부를 해서 대종사님 이전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나와 있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